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출근을 하며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런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이혼을 뽑곤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혼이 가장 잘한 일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제가 선배이고 남편이 후배였어요. 남편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였고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였죠. 그렇게 저흰 한마음 한뜻으로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워댔고 싸우다 정든다더니 죽어라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싸움이 재미있기도 한 것 같고 어쩌다 웃는 남편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꽃 튀기게 싸우던 저희는 불꽃 튀기게 사랑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 짧은 연애를 하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던 해에 좋은 기회가 생겨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회사도 달라지고 나니 부딪히는 일도 줄고 더욱 사이가 좋아졌죠. 연인이 되기 전 피가 터지게 싸웠던 터라 연인이 되고 난 후에나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 저희 사이에도 가족이 끼이니 크게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남편과 전 둘 다 장남 장녀였는데 저희 두 사람 다 동생이 2명씩 있었고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두 동생은 모두 밥벌이는 하고 있었고 특히 남동생은 사업을 꽤 크게 해 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동생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시댁에 빨대를 꽂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남편과 전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와 우김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의 반대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우긴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동생들과 시댁에 돈을 보태주려고 그랬던 것이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알면 온갖 잔소리와 간섭을 할 것이 분명했기에 제가 무어라 입을 떼기 전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죠. 우연한 기회에 모든 사실을 한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 특유의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우리 집에 쓰겠다는데 상관하지 마. 아, 진짜 내가 당신 이럴까봐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던 거라고. 당신이 알면 분명 이렇게 노발대발할 게 뻔해서. 할 말이 없더군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살살 달래도 모자랄 판국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화를 내고 드니깐요.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일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또 꺼내봤자 큰 싸움이 될 것이 뻔했고 남편이 도와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던 것이었죠. 저흰 그렇게 한 차례 부부싸움을 무사히 잘 넘겼고 그 후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지 않으니 남편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침묵함으로써 남편이 저에게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자존심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 행동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으니 저는 그걸로 되었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해오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저 간단한 식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지끈해오는 것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하소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몸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정신이 힘든 그런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었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모의 하소연은 고작 한두 시간에 끝나는 그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미치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하는 그런 하소연이에요. 제가 시댁에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친정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잠자고 화장실 가는 순간만 빼고
옆에 붙어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정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모는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외치더군요. 아가,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 외침과 함께 시작된 시모의 수다는 다른 날과는 달리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장남, 즉 저의 남편의 자랑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것 봐라. 너무 고급스럽지 않니? 내가 며칠 뒤에 동창회에 가는데 마땅히 들 가방이 없지 뭐니. 그래서 우리 장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좀 했더니 글쎄 우리 장남이 아까 이걸 나한테 주는 거 있지? 혹시 네가 골라준 거니?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이 가방을 샀는지도 몰랐는걸요. 라는 말을 마음속에 삼킨 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보단 그의 안목이 더 높잖아요. 혼자 백화점 가서 샀나 봐요.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 안목은 이 고급스러운 자태 좀 봐라. 모르긴 몰라도 이거 들고 동창회 가면 그 여편 애들 뒤로 나 자빠질 게다. 아우, 생각만 해도 통쾌해.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좋다 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장남이 사준 건데 집안 갑오로 물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얘. 그렇습니다. 시댁에 돈으로 도움을 주던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미리 받은 상여금과 그간 모아뒀던 비상금까지 털어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시모 품에 안겨주었더군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동창회에 들고 나갈 가방 하나 없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명절 당일은 지나가고 있었고 친정으로 돌아가기 전 준비했던 봉투를 시부, 시모 두 분께 드리고 난 후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이 뭔지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참 웃기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웃긴데 그때 제 마음은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선물은커녕 봉투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듯 아무것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은 넙죽 받고 엄마가 챙겨준 한우까지 거부 없이 한 번에 챙기는 그 꼴이 어찌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왜 올해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줘?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우리 엄마 가방 산다고 돈 다 써서 준비를 못해서 그랬지. 그리고 각자 돈 관리하는 것엔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는 것도 포함된 거 몰랐어? 참도 잘 짓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돈 관리는 했어도 이때껏 시댁엔 제가, 친정엔 본인이 봉투를 드리고 온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뻔뻔하게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는 남편놈을 보며 한 대 날려버리고 싶을 충동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지만 정말로 때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참고 또 참고 겨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 그래? 난 몰랐네. 그게 그런 뜻인지는. 이때껏 당신 집엔 내가, 우리 집엔 당신이 봉투라도 드리고 와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올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뭐야. 당신 생각이 그런 거면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봉투 줄 때 말려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봉투는 우리 부모님께 드렸을 텐데 말이야. 난 당신이 좋아서 드리는 건 줄 알았지. 그리고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아, 하여튼 앞으로는 각자 집에 각자 알아서 하자. 그 편이 깔끔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나야 당신 집에 신경 끄고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면 더 간편하고 좋지.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저흰 합의를 보았고 그 후 남편과 전 서로 아닌 척하지만 서먹해지는 관계를 느끼고 있었죠. 서서히 남편과 제가 멀어지는 와중 전 남동생의 가게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고 그곳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의 가게에 일하고 있는 도련님과 시누이의 모습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두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사실은 매형이 전화가 왔었어. 우리 가게에 사람 구하는 걸 봤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자기 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에 알겠다고 했지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두 사람을 여기에다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쩌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이 전화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수 있었겠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고 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평소 행실이야 물어봤자 입 아픈 행동이었고 전 하나마나한 질문 대신 남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매형이니 누나니 신경 쓰지 말고 시킬 건 정확하게 다 시켜. 그리고 일 못하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해고해. 아유, 알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3번까지 말로 경고하는데 그 뒤로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퇴사 처리한다고 못 박아놨으니까. 남동생은 저에게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런 동생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의 혈압을 있는 대로 올려놓은 남편놈은 뭐가 좋은지 휴대전화를 보며 하하호호 한박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분노가 끌어올랐고 남편에게 따지듯이 묻게 되었죠. 여보, 어떻게 시윤이한테 그런 부탁까지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 가게 시윤이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밤낮 없이 고생하며 키운 가게라는 거. 그런 가게 어떻게 아가씨하고 도련님 취업 자리를 부탁하냐고. 아니, 마침 가게에 사람 구한다는 공고를 봐서 부탁 좀 했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야박하게 구냐고. 야박하다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남동생이 하는 가게는 자동차에 관련된 가게였는데 관련 지식이 없다면 그곳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일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라면 개뿔 쥐뿔도 모르는 시누이와 도련님이 그곳에 취업을 했다는데 제가 화가 나지 않게 생겼나요? 그것도 동생이 어떻게 일군 가게이며 사업인 줄 뻔히 아는 저로서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쪽으로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부탁을 하냐고. 100번 좋게 생각해서 청소나 전산 업무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2명이나 필요한 일이냐 이 말이야. 부탁을 하려거든 둘 중에 한 명만 부탁할 것이지 왜 둘 다 거기 밀어넣어 놨냐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동생들이 당신 동생 돈이나 축내고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받아간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스스로가 찔렸는지 비비 꼬며 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었던 터라 참지 않고 할 말을 모두 쏟아내어 버렸어요.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말할 의도도 없었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적어도 당신 동생들한테 일 똑바로 하고 월급 받아갈 생각하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했겠냐? 아직 100분의 1도 못했거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한마디는 할게.
기왕 시작한 일 성실히 열심히 하라고 좀 전해줄래? 방금 가게 갔다 왔는데 난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걸레 들고 돌아다니길래 일을 그따위로 하며 월급 받아가면 안 되지. 알겠어? 내 동생이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말보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 심한 거야. 이 심한 상황은 당신이랑 당신 동생들이 만들었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패 끼치지 말고 잘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열심히만 해달라고 전해줘. 이건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비꼬는 말도 아니고 당신 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왕 시작한 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배우면 좋을 테니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전 매년 하는 대로 식당 예약을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며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를 하라는 연락만 남긴 채 소식이 없더군요. 그리하여 전 준비해둔 선물을 챙겨 혼자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고 남편이 말한 대로 먼저 밥을 먹으며 기약 없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주문한 접시들은 하나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싶던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저희가 있는 룸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삭이듯 남편에게 물었고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앞에 놓인 수저 세트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만 있는 남편 때문에 생신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이 나고 뒤이어 나온 차를 입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코로 밀어넣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때 남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왜 형,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남동생의 물음에 이때껏 무건수행을 하던 남편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동생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 몰라서 물어? 처남이 내 동생들 잘났다며? 어떻게 처남이 내 동생을 그리 모질게 내칠 수가 있어?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래요. 남편에게 생긴 급한 일은 도련님과 시누이의 일이었고 그 일이라는 건 제 동생이 두 사람을 해고한 것이었어요. 저 역시 전혀 몰랐던 일이기에 동생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역성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형, 일단 진정하고 이것부터 보고 화를 내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 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과 저에게 내밀었고 그곳엔 도련님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포스기에서 돈을 야금야금 꺼내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몇 번이나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돈을 꺼내가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의 말이 끝나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니 화가 엄청 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무어라 입댈 상황이 아니란 걸 잘 아는 남편은 말하는 대신 얼굴을 붉히곤 가만히 있더라고요. 동생들을 대신해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는 남편의 몰상식한 행동에 동생 역시 기분이 상했는지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만이 남게 되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생신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제 기분도 썩 좋진 않더군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시누이와 도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도 크게 한몫했고요. 화가 꽤 난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남편놈이
감히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얼마나 짜게 굴었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인지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월급을 얼마나 작게 줬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냐고. 애들이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런 짓을 다 해? 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고 한참을 웃던 저는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부셔주었어요. 야, 네 동생들 다른 직원들 월급보다 훨씬 많이 챙겨줬어. 아, 월급이 아니구나. 주급으로 받아가셨단다. 생활이 힘드셔서. 그렇게 자기들 편의까지 다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더니 그딴 짓거리나 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몇 번씩이나?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딱 한 번 그랬다고 해도 뜨악스러운데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와중에도 당신은 당신 동생들만 생각하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무는 것도 잠시 여전히 화를 내며 동생들이 가져간 돈을 그까짓 푼돈이라고 하며 돌려줄 테니 얼만지 알아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전 알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 역시 제 뒤를 따랐어요. 식당을 나오며 전 하던 대로 계산을 했고 남편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의 동생 해고시키고 월급 주던 돈도 남아돌 텐데 계산이나 하고 가지 왜 그냥 갔대? 전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도 뒤이어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런 남편놈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제 앞에 기어코 서서 저를 똑바로 보고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동생들도 그까지 사업하게 해줄 거야. 그럴 능력 되면 시켜. 얼마든지 시키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정확히 절반 들어간 건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건 왜? 당신 설마 아니지? 왜 아니겠어? 나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내 동생들 앞길 열어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나하고 은행 같이 가. 공동 명의라서 같이 가야 할 거야.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해. 대신 이 집에 손대는 그 순간 나하고 이혼도 하게 될 거야. 이혼해도 괜찮으면 대출 받던가. 이혼? 해. 하면 되지. 난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받아서 동생들 사업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요구는 오기에 가까웠고 전 절대 그렇게는 못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주고받을 뿐 대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속하게도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아내가 되기로 했죠.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던 남편의 말을요. 전 매년 시부모님들의 생신이 되면 어김없이 평이 좋다고 소문이 난 식당을 예약해 모셨었고 저의 그런 대접을 꽤 좋아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예약뿐만 아니라 매년 준비했던 봉투와 선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죠.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다급한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올해는 어디서 하니?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해봤어. 아, 그게 그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 안목 잘 아시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좋은 장소로 구하느라 연락이 늦어지나 본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려나 보죠.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건 그렇고, 이번에 우리 개모임 하는 친구들이랑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경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대놓고 경비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의 의중이야 뻔했고, 전 속이 시꺼먼 시모에게 저녁에 보자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늘 어디서 보기로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매년 당신이 예약했었잖아. 올해는 어디 예약했는데? 나 예약 안 했는데? 당신이 앞으로는 각자 집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저의 말에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따지고 들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매년 당신이 했으면 올해도 당연히 당신이 했었어야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말한 사람도 당신이고 우리 엄마 생일날 버젓이 빈손으로 와서 뚱한 얼굴로 내내 자리만 지키다가 결국 그 자리를 망쳐버린 것도 당신이었어. 그래서 정말 식당 예약 안 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해? 내가 장모님 생신 자리 망쳤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고. 망친 건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따위로 행동해놓고 나한텐 어머님 식당 예약까지 바란다고? 뻔뻔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난 복수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나보고 챙기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이럴 시간에 네 엄마 모실 식당이나 알아봐. 저의 말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한참 뒤 남편에게선 약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리는 문자가 왔고 전 그 장소를 향했어요. 평소 제가 모시던 고급 식당과는 달리 남편이 급히 예약한 곳은 룸식 중식당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진 않더군요. 거기에다 매년 떡 케이크까지 주문해서 가지고 갔던 제가 빈손으로 등장하니 명색의 생일 모임은 케이크도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자식이 3명이나 되는데 왜 케이크 하나 준비한 인간이 없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민망했는지 분위기를 띄우려 부단히 애써보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기만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생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주문을 하고 나면 바로 생일 선물과 함께 봉투를 내밀곤 했었거든요. 이번엔 식당 예약도 못해 중식당에 앉아있고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고 시모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선물과 봉투도 없으니 시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죽상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혹시 선물 준비 못해서 그런 거라면 매년 주던 봉투라도 줘도 되니 얼른 다오.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이렇게요. 전 무언가를 대단히 바라고 있는 시모에게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선물이랑 봉투요? 아범한테 못 받으셨어요? 그것도 올해부턴 아범이 챙긴다고 해서 제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마친 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묻다 못해 썩어지고 있더군요. 통쾌하지만은 않더군요. 고작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챙기지 않았을 뿐인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말이에요. 분명 저의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밥만 열심히 먹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한번 쏘아보고선 젓가락을 거칠게 내려놓더군요. 너희 놀고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사업 구상해서 가지고 와봐.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그러게. 갑자기 무슨 사업? 형이 투자해 줄 거야? 그래.
내가 대출 받아서 투자해 줄 테니까 기가 막히는 아이템으로 잘 구상해서 와. 남편의 말에 시동생들은 얼싸안고 기뻐했고 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진심이야? 마지막이었던 저의 물음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고 시동생들과 시모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남편을 찬양하고 있더군요. 우리 장남, 우리 아들, 역시 통 큰 거 좀 봐라. 동생들 걱정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구나. 오빠,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기다. 오빠 최고야, 정말. 형, 정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나도 취업 말고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맘을 딱 알았지? 정말 형 고마워. 그렇게 되돌이표 같은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부르며 남편의 옷가지를 잡아 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뿌리치는 손길과 저를 향한 멸시의 눈빛뿐이었어요. 그때서야 전 확신했죠. 미루고 미루던 참고 또 참아왔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니 비로소 머리가 가벼워지더군요. 이렇게 후련한 걸 왜 지금에서야 결심하게 된 것인지. 이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이때껏 참고 또 참았던 제가 미련하고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을 이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고이 간직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 몇백 번이고 남편의 얼굴에 던졌지만 현실에선 차마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저의 갑작스럽지만 당연한 이혼 선포에 남편 대신 시모가 되물어 오더라고요.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이혼하려고요, 저희. 이 사람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생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싶고 전 그런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동생들 사업 자금 대주는 날엔 이혼하는 날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저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얘, 무슨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무슨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렴. 얘들이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혼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이혼 사유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혼은 꼭 하려고 해요. 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랬기에 말투 또한 단호했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의 눈빛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더군요. 너 진짜 오늘 같은 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런 날 꼭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망쳐야겠냐고. 그깟 이혼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일단 그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전 더욱 조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생일이 중요한 인간이 불과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 생일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부모 생일은 그렇게나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 생일은 중요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 생일날 그렇게 깽판을 쳤던 거야?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기억 안 나? 누구보다 기억이 생생했던 전 시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죠? 아가씨랑 도련님, 제 동생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둔 거.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가 맞겠네요.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 일하게 해줬더니 글쎄 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내가 너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도둑질이야 도둑질이?
그것도 사돈 총각 가게에서. 제정신 박힌 것들이 할 짓이야 그게? 그런 짓을 하다 들켰으면 손이 발이 되게 빌지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남의 탓을 해. 너희 당장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어. 아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빌면 뭐해? 그래요, 아버지.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다고요. 그 밑에서 일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어린 놈한테 가서 빌라뇨. 전 절대 못해요. 생각만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너희보다 어린 사돈 밑에서 좋다고 일할 땐 언제고 뭐?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 인간들이 도둑질은 왜 해? 너희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말한 시부는 자리를 떠버리고 시모는 욕설과 함께 저를 탓하며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넌 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 몰상식한 짓거리들을 한 건 어머님 자식들이고 전 그 몰상식한 어머님 자식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있었던 일 그대로 아버님께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어디서 감히 내 자식 탓을 하는 게야? 넌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니? 니까지 것 때문에 그 화목하던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요. 아줌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게 왜 내 잘못인가요? 엄연히 그건 남의 가게에서 돈이나 훔치던 저 두 인간이랑 자기 가져온 깨지든 말든 자기 동생들한테 돈 퍼붓겠다고 한 저 사람 때문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는 제 잘못은 없어요, 아줌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라고 했니? 그럼 뭘 해도 제 탓으로 돌리는 그쪽한테 계속 예의라도 차려주길 바랬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의 발언에 시모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런 시모의 세 자식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이혼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더는 들어줄 이유가 없던 전 시모에게 한마디 던져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제발 부탁인데요. 자식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고 내 탓을 하려거든 하세요. 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고 집이 정리될 때까진 집에선 제가 지내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제가 꼴도 보기 싫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론 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에겐 번갈아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 문자로 왔고 문자로 만족하지 못한 시모에게선 전화까지 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왜? 아줌마는 전화도 하면 안 되니? 할 말 있어 전화까지 했으면 말씀하세요. 괜한 시비 걸지 마시고요. 어르장머리 없는 년이 말하는 꼰세하고는 니년 때문에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남의 집 풍비박산을 내놓으니까 후련하니? 제 가정도 덕분에 풍비박산이 나서요. 속이 후련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바쁜데 할 말 더 있으세요? 이 나쁜 년. 시모는 끝까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었고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의 통화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었고 욕설 문자들과 함께 이혼 시 증거로 쓰기로 했죠. 이후 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생의 가게에 시동생들이 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더는 참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저의 말을 들은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분과 함께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카페로 들이닥쳐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너 네 동생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동생들을 경찰에 넘겨?
네가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내 동생들이 깜빵 가게 생겼다고. 당장 네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말해. 당장. 내가 왜? 그러게. 누가 남의 가게 가서 난동을 피우라고 했어? 얼마나 개판을 만들어놨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겠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 동생들한테나 가서 따져.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니까 말이야. 자업자득 같은 소리 하네. 니년이 네 동생 시켜서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아, 긴 말 말고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얼른. 욕은 기본이고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해대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로 쏘아붙이라고요. 이 모든 장면을 저의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숨도 쉬지 않고 보고 있었고 유심히 보고만 있던 변호사는 이윽고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하겠는데요. 혹시 녹음은 하셨나요? 아니요, 미처 그 생각까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CCTV 어떻게 해서든 구해볼 테니 이혼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상담은 오늘까지 하고 법원에서 보도록 합시다. 미소까지 보인 변호사가 떠난 후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된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독한 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직도 모르겠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건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내 가족들이 어쨌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정말. 여기까지 쫓아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걸 보니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은데 그럴 시간에 이혼할 준비나 해.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의 뺨을 때려버렸고 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시모와 시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시모만 왔었더라면 절대 합의란 없었을 텐데. 며느라기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하단다. 고작 내 사과로 네 마음이 풀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마음 넓게 쓰고 내 못난 자식들 좀 구해주렴. 응? 평소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부가 이토록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오는데 안 된다 싫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들도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 후 저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집은 판 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가졌고요. 그렇게 1년 저는 저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후 싸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터라 이혼에 대한 후회보단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행색이 눈뜨고 볼 수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 전 남편이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이러면서 저를 잡아 끄는데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아 그 손을 획 뿌리쳐버렸어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짧게 하고 얼른 꺼져. 마주하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의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싶더니 말릴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살려주라.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렇게 시작한 전 남편의 하소연은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집을 판 돈으로 동생들에게 투자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미리 당겨받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인데 그 게을러 빠진 것들이 노력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자신감 넘치는 동생들의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망해 나갔고
전 시댁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가게를 열었지만 그 역시도 망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뻔했던 결과라 솔직히 통쾌하다는 기분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인간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찾아왔어? 네 엄마도 그렇게 날 붙잡고 하소연만 해대더니 정말 두 사람 소름 끼치게 똑같다. 저의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이내 개똥 같은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많이 깨달았어.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나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 그래서 더 못나게 행동했어. 미안해. 진심이야.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구역질나게 싫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한테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야? 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의 의중을 눈치챈 남편이 저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 없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우리 집이랑 인연도 끊을 수 있어. 당신만 내 곁에 다시 와준다면 그까짓 가족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너 드디어 미쳤니? 네가 가족까지 버린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여보, 제발. 당신 나 사랑했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와 사랑을 운운하는 전 남편이라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줍잖은 말로 돌려보내봤자 또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에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저는 단호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착각은 혼자 집에서나 해. 애먼 사람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면 그땐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회사 생활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알겠어? 저의 으름장이 통했는지 전 남편은 몸을 세우며 저에게 욕을 뱉어내더군요. 나쁜 년. 내가 어떻게 너같이 독종 같은 년이랑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던 전 남편은 욕과 함께 사라졌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신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텐데 회사 잘리는 것은 두려웠나 봅니다. 그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전 앞서 말했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신혼 초반을 빼곤 워낙 각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혼자인 생활이 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 빌어먹을 전 남편이 가끔씩은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인 지금의 삶과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좋은 거 있죠? 저희 집은 친척이 없어 명절이 되면 조금 외로운 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틈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긴 연휴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연휴가 길지 않을 땐 국내의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없이 좋은 날들을 지내고 있어요.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